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며,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삶을 바라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나는 아직도 이 자리인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분명 내 삶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이고, 집도 그대로이며, 가족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남의 삶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나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삶을 사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비교하는 이유를 시기심이나 욕심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확인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나란히 놓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려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비교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비교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비교합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높은 곳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없애는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남의 삶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누가 더 비싼 장난감을 가졌는지보다 눈앞에 장난감이 재미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웃고 종이 비행기 하나에도 한참을 즐거워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누구와 경쟁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비교되고, 사회에서는 직업으로 비교되며, 나이가 들면 집의 크기와 연봉으로 비교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친구보다 시험을 조금 못 봤을 때,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이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만족했던 삶이 오늘은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까지 감사했던 일상이 오늘은 평범함조차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새 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세워 자신의 가치를 재려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조금 더 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승선이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달려도 도착했다는 안도감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정말 남보다 앞섰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을 잠시 잊었을 때였습니까? 가족과 함께 웃던 저녁 식사,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석양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걷던 시간. 그 순간에는 순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잃습니다. 지금의 삶을 느끼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내 부족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잃기 쉬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것이 비교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비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면 왜 인간은 끝없이 비교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의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의 자존심과 허영,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인간은 비교를 멈출 수 없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인정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 인정받고 싶고, 다시 칭찬받고 싶으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평가받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이었던 것이 어느새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준이 생기는 순간, 비교도 함께 시작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주목받는 걸까? 내 노력은 왜 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돈보다 명예를 더 탐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지만 명예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야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이면 잊히고 오늘의 성공은 더 큰 성공 앞에서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인정을 따라가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가장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 삶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어제도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제도 같은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의 더 큰 집을 보고, 더 좋은 차를 보고, 더 화려한 삶을 본 순간, 갑자기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슬픈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모두 평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대부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교를 삶의 일부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수록 자기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보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걱정은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조차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원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꽃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바라봅니다. 같은 세상을 걷고 있지만 마음이 향하는 곳은 모두 다릅니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은 세상을 감상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지부터 생각합니다. 결국 비교는 타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끊임없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항상 더 나아져야 하고, 항상 더 가져야 하며, 항상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속도보다 자신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성공보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과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과정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오랜 친구와 웃으며 나눈 짧은 대화. 이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지나쳤던 순간들이 조금씩 삶의 기쁨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의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비교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만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무를 바라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원에 저런 나무가 없다는 사실부터 떠올립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풍경을 감상하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계산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많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좋은 평가. 그 기준은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이면 평범해지고 오늘의 만족은 또 다른 욕망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적은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 보다, 오늘 내가 평온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내 평온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평온해도 그 평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남보다 앞서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조급함이 줄어들고 같은 풍경인데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적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걸어가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거창한 방법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크게 부족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했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자신의 집이 좁게 느껴졌고,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자신의 시간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녀가 잘된 이웃을 만나면 괜히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늘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감사보다 아쉬움이 먼저 떠올랐고 평온보다 조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만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그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산책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천천히 보는 게 참 좋더군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큰 성공을 이야기했을 사람이 이제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동료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려고 애쓸 때는 늘 누군가가 앞에 있더군요. 그런데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비교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걸까?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을 쫓아온 걸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쫓아온 걸까? 그날 이후 그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성공이 눈에 들어왔고,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비교가 시작될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소중한 사람과 웃었는가? 감사할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행복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줄어들자 이미 가지고 있던 행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남과 견주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언제나 우리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일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젊음, 더 아름다움. 비교의 대상은 끝없이 바뀌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보다 앞서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는 조금씩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듣기 시작하는 것. 남의 성공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은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대한 사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평온은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얻는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조용히 마음속에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의 삶을 바라본 뒤 이미 가지고 있던 소중함을 잠시 잊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손안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가 찾아와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의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도 비교하는 마음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깊은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